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또 동영상을 올립니다. 오늘이 12월 말일이고 기해년도 마지막 가는 날인데 내일서부터는 양력으로 경자년 해지 2022년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새해가 되면은 올해 운세가 어떠냐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을 제가 세운을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제가 세운을 푸는 이걸 보고선 여러분들 많이 의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운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3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 인생에 대해 전반적인 거 다 알고 싶으면은 정식으로 5만 원 받거든요. 새 연세는 3만 원밖에 안 받으니까 여러분 많이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 황교안이 사주 해가지고 내년에 운세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그거를 해가지고선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황교안이 사주는 내가 얼마 전에도 두 번, 세 번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황교안이가 지금 천교 57년 4월 15일 오시라면서 이것이 확실화됩니다. 이거는 저기 이봉규 TV에 유동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선 유동학이라는 사람은 영남일보 칼럼 쓰고 이제 그 매스컴에 공개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굴 통해 가지고선 그 저기를 알아보는 거죠. 이렇게 시를 정확히 알아보고 뭐 그런 저기를 해가지고 이 오씨가 확실화됩니다. 그래가지고선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사주는 보통 사주는 창렬 씨는 그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창렬 씨는 창렬은 나와요. 그 씨는 모르죠. 그 씨는 모르고 하는데 이 황교안 사주는 오씨에 태어났답니다. 오시에 태어났다 하는데 이 사주가 그래가지고서 올해는 64세가 됐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2020년대 되면은 63세에서 한 살 돼 64세 명리나이 64세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선 요 명국은 정유, 갑진, 정사, 병호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 운성은 장성, 쇠, 재양, 걸럭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2 신살은 장생, 천살, 지살, 도화 이렇게 됩니다. 아 이게 뭐가 잘못됐네. 이거 장성하고 장생하고 바뀌었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운은 3으로 나가지고 40상, 50상, 60상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이 60상 정유 대운에 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신살은 이렇게 나오죠. 이게 신살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렇게 정확하게 뽑아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딴 사람보다 특징적으로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는 이렇게 이렇게 사주 내기등을 뽑아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일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비견이다, 정인이다, 겁재다 하는 식으로 하는 이게 오행과 육신론적의 이런 구성은 기초예요. 기초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오행 육신론 가지고서 이게 옳딱조물딱 이렇게 그냥 얘기를 다 하고 말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해가지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거는 큰 흐름이죠. 그러니까는 소고기다, 돼지고기다, 뭐 해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내가 이제 서울을 갈라 해도 기차 타고 갈 것이냐, 버스 타고 갈 것이냐, 뭐 오토바이 타고 갈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이 오행론 육신론자 얘기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 거냐?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었을 때 소고기나 돼지고기 이렇게 왔을 때 요거를 뭐 찜을 한다든가 갈비를 만든가 한다고 하는 그 요소들은 이 운성론과 신살론에서 양념을 어떻게 한다는 그 요소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오행론, 육신론은 돼지고기다, 소고기다, 뭐 그다음 해산물이다, 뭐 이런 식의 나타나는 큰 특징의 그 흐름은 얘기를 해줘서도 어떻게 양념해가지고 맛있게 먹냐 하는 거는 운성론과 신살론에서 다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냥 뭐 생채로 먹고 하면은 오행론, 육신론에서 다 설명이 되지만. 구체적으로 이걸 뭐 갈비를 만들든가 찜을 한다든가 아니면 구워 먹는다 하는 그 자체는 운성론 신살론의 가미가 돼야만이 맛있게 먹었다. 뭐 이거는 어떻게 먹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운성론 신살론이 양념적인 요소에서 충분한 자료를 업데이트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완해주고서 이렇게 자료를 많이 이렇게 나타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운성론 신살론을 다 가미해야만이 오행론 육신론을 풀어내는 이 근간이 이게 충만해집니다. 이게 풍부해지는 거죠.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나오면은 지금은 63세에 정유 대운에 해가지고 여기에 정화 대운에 이게 비견 대운에 와 있죠.
이렇게 와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주 푸는 원칙은 요런 이렇게 오행육신년 은생년 신달련에서 모든 것을 다 뽑고 난 다음에 이 사주가 신강이냐 신약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오행 구성을 먼저 봐야 됩니다. 이건 원칙이에요. 그래가지고 오행 구성이 이렇게 되면은 그 확실히 이렇게 그 시가 오실 정해진 사 이렇게 보면은 이 사주가 그 수, 목, 화, 토, 금 이렇게 화성을 중간에 두고 이쪽은 인수, 관성, 식상, 재성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서 오행 구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주가 뭐냐면은 그 화성이 하나, 둘, 셋, 다섯 개가 돼요. 다섯 개가 돼요. 그 다음에 이 토성은 진토이 하나 있고, 이 금성은 유금이 하나 있고, 목성은 하나 이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 사주가 전반적으로 천간에는 비견 인수로만 돼 있고 이 일지하고 시제는 되게 강하게 돼. 이 사주는 신강사주예요. 상당히 강한 신강사주가 돼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또 유진 합금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수성이 이렇게 금성으로 변하죠. 이 사주 이렇게 보면은 관성이 진토 속에 감춰 있는 계수 편관 외에는 이 사주에는 관성이 약해요. 이 사주 약해요. 그래가지고 비견인수를 딱 가는데 이 사주가 어떤 사주 비슷하냐면 옛날에 그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비슷한 사주가 돼버립니다. 이 사주가요. 그래가지고 되게 강해가지고선 그 자기가 당당하게 재성하고 수성을 부릴 수가 있어요. 이 사주는 뭐냐면 신강한 정인격 그러니까 편인성 이게 요 을목이 그대로 간목으로 투관되어 있어가지고선 이게 인수 목성이 되게 강하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정화할 때는 간목이 인수인데 정인인데 이것이 밑에는 을목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뿌리가 이렇게 박혀 있는 거에 큰 나무가 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주는 편인성 정인격을 했지만 이 인수가 상당히 강하다는 얘기예요. 인수가 강한 정인격 사주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 신강한 정인격 용정제. 그러니까 사주를 이렇게 봤을 때 요 감춰져 있는 이 정제, 아니 편제죠. 아 내가 이렇게 오늘 따로 왜 이러지? 이 편제가 이 사람의 용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신강하기 때문에 70% 신강하기 때문에 재성하고 관성을 부릴 수가 있어요. 막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재성하고 관성이 오면 이 사람이 용신이라 해가지고 이 득세합니다. 득세하는 은혜예요. 이런 사주요. 이 관성과 재성이 이렇게 용신인 사람들이 뭐냐면 이 재성이 오면은 많은 여러 사람이 도와주면서 재물을 얻으면서 은근히 자기가 뜨는 눈이 온다. 그러고요. 관성은 자기가 직접 출세하고 득세하고 그 다음에 승진해 간다. 이런 식의 운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선 지금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운이 63세 작년부터 그냥 기해년부터 정유대운이 와가지고 자기 이제 조금 경쟁 치열해지면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유대운의 유금대운이 와가지고 자기 용신운이 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신강하면서도 재성하고 관성을 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은 이 사람은 출세해요. 그러면 경자년 세운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는데 일단은 이 사주가 경자하면은 이거는 뭐냐 정제하고 편관이죠. 딱 이렇게 보면은 용이신 운세가 왔다 이렇게 딱 보는 겁니다. 용인 운세가 왔다 이렇게 딱 보면 이 사람이 상당히 득세하겠네. 그러면서 또 하나 뭐냐 오행상에는 얼지친 이 얼지는 그 사람의 직업이나 사회적인 역할이나 부모 형제에 가는 그 사항을 얘기하는데 특히 이제 직업궁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얼지가 진토이자 이 자수하고 자진 합수가 돼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떤 개념이냐면 자진 합수가 되면 어떤 새로운 세력이 딱 와가지고선 자기한테 그 환경이 자기한테 관성으로 딱 변해서 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언제냐면은 지금 1월달이죠. 정축, 무인 이렇게 정축, 무인, 기묘 이렇게 할 때는 좀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좀 한산해지고 하는 그런 눈이 1월달은 이렇게 와요. 그 다음에 2월, 3월달 이때 돼도 내면적으로는 되게 이제 이렇게 까다로우면서도 좀 한산하고 별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 운이 와요. 그러다가 4월, 정확히 해서 4월 초요.
4월 초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경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의 적이운이 딱 오거든요. 이게 용신 시신이 운이 와요. 그러니까 그 1월, 2월, 3월 달까지는 이 황교안이는 2020년 1월, 2월, 3월 때는 별로 한산하고 짜증나고 까다로운 일이 많아요. 그 대신 이때는 문재인이가 뜹니다. 민주당 세력이 떠요. 그러다가 3월 말 4월 초 총선 있기 전에 한 달 전쯤이나 보름 전쯤 되면은 4월 15일 이쪽이죠. 그러니까 3월 말부터는 뭔가 이렇게 확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건 어떤 일이 벌어져 가지고선 이렇게 이 민주당 문재인 세력이 꼬로로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이 황교안이 세력이 뜨기 시작합니다. 이게 뜨기 시작해. 그게 이제 4월달 그 운이 와 있죠. 그러다가 이제 5월달 되면은 이 사람이 그 상당히 바빠지면서 뭐 이렇게 확 뜨는 운이 와 있어요. 대신 요때는 경진 요때 되는 문재인이가 이렇게 함몰하거나 잡히거나 되게 안 좋은 일이 왔고 신사원에는 어떠한 그 당당한 세력이 문재인을 이렇게 막아쓴다는 하는 운이 와 있어요. 이때는요. 그래가지고 6월, 7월 이렇게 되면은 이 황교안이한테는 무슨 운이 왔냐면 이렇게 득세하는 운이다. 관성운이 확 떠옵니다. 본래 이 얼지는 이 얼간만 보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 무, 기, 경, 신, 임해. 왜냐면 이렇게 2월달은 항상 임목이고 3월달은 묘목이고 그 4월달은 경진이 이렇게 하는데 무슨 얘기하냐면 요 역할이 그러니까 4월달 같은 경진 같은 걸 보면은 이 경금은 경금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진토가 경금을 이렇게 힘을 받들어져 가지고 경금 역할이 되게 세게 온다 이런 식의 얘기죠. 그러니까 요 전반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황교안이가 1월, 2월, 3월 달에는 좀 짜증이 나고 좀 한산하게 지내고는 그런 운이에요. 그러다가 3월 말 4월 초 돼서부터는 총선 일어나기 바로 얼마 전에 어떤 급변적인 사건이거나 상당히 황교안이나 지금 이것에 상당히 유리하게 운이 돌아서 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른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행상에는 얼지가 진토인데 자수가 와요. 자진합수되면 이 사람한테 아주 어떤 큰 유리한 환경이 접어들면서 세력적으로 큰 관운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당당해진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지금 그 전반적인 운세인데 특히 그것이 결정적으로 나오는 이 4월달이라는 얘기예요. 이때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뭐 그 공수처법이나 뭐 공수법도 저기다음에 그다음에 선거구 이런 걸 다 이렇게 민주당이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실행한다 이렇게 하지만은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명리와 지역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예견성은 진짜 이렇게 무시를 못합니다. 무시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이 지금 1월, 2월, 3월 요때까지는 민주당이 팡팡 뛰면서 이렇게 그 과반수 이성을 이렇게 차지할 것처럼 다 이렇게 떠나갑니다. 이렇게 가요. 그 흐름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3월 말 4월 초 되면요 분명히 안 좋은 사건이나 민주당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사건 딱 오게끔 돼 있어요. 이 운성으로 보면요. 그래가지고선 이 지금의 그 황교안이나 이런 보수 세력이 뜨게 돼 있습니다. 이게 확 뜨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 흐름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두고 보시라고요. 그래가지고선 이 총선이 일어나는 4월 15일에는 경진을 무자 기축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자진 이게 경진 무자 이렇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뭐냐면은 이 그 황교안이 이쪽으로 해가지고선 이렇게 세력을 딱 뜬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냐면은 신살상으로 딱 보면은 얼지는 장성이 돼요. 얼지는 이게 장성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고집스럽게 얼지는 자기 직업에 관한 얘기일 때 고집스럽게 자기의 뜻한 바를 밀고 갑니다. 이게 밀고 가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막 밀고 가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일지는 육해라 해가지고 그 자기 동료나 배우자나 이 문제인데 상당히 신경 쓰는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게 밑에 사람 해가지고 시지도 이제 재살이인데 자기 이제 부하 직원이나 밑에 부하 직원을 많이 얘기하는데 막 육해 재살이 있으면 되게 까다롭고 신경 쓰이고 이것저것 해도 잘 안 되고 하는데 그런 식의 운이 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운성상도 절인데 이거는 어떤 이게 단절되어 있다는 의미인데 이런 사람들은 외부 충동에 이렇게 흔들릴 가능성이 되게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회에서는 이렇게 운성상이 볼 때는 이 황교안에는 이 경자에는 좀 이렇게
자기가 주진을 하는 것보다 세운이 약간 초기에는 불리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세력에 따라서 이끌려가는 그런 식의 운이라는 얘기죠, 이 절이. 그래가지고선 4월 15일 날은 경진 무자일인데 이게 기축으로 넘어가면서 이한테는 4일 쭉 복덕수기에 돼가지고선 전반적으로 이 보수 세력 쪽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게다가 신축년이 되면은 조금 이 황교안이가 이렇게 자기 용신운에다가 축도 사회축에서 당당하게 자기 이제 그 복덕수기를 해가지고선 상당히 이게 자기 용신운으로 아주 뜹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때 공천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2022년도 2월달에 대선인데 그때 이민을 해요. 분명한 거는 제가 이렇게 할 때 황교안이하고 이낙연이하고 딱 이렇게 싸울 것 같은데 이낙연이 사주가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황교안은 신강사주고요. 이 천간이 이명박처럼 이렇게 비급 인술만 돼가 신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민월이 딱 왔을 때 자기 관인상 세운이 와서 딱 당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이낙연이도 병진일주고 은근히 적인데 그 사람은 천간에 이 재성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 관성이 오면 확 몰려가는 쪽이 돼가지고선 좀 버겁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이하고 이낙연이하고 대권을 싸울 것 같은데 거기서 뭐냐면은 그 사주상에 황교안이는 그 신강사주 때문에 이 관성에서 받아서 당선이 되지만 이낙연은 버거워가지고 약간 처져가지고 낙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왜 황두드럭이라고 얘기했냐면요. 어떤 사람이 제 동영상에 댓글이 왔더라고요. 군대 가는 거는 남자의 그 영린과도 같은 상황인데 그 요리조리 피해가지고선 두드러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사법고시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 안 가려고 요리조리 빠진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 두드러기가 났다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 다니고 뭐 한다 하지만요. 이 사람이 이게 그 군대를 면제 받았기 때문에 사법고시 붙어가지고 지금의 현 그 대통령이 될 수 있게끔 야당 총재 대통령이 갈 수 있게끔 그 역할이 됐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라 그럴까 그때 두드러기라고 이렇게 하는 거를 하지 않았으면 쉽게 말하자면 군대 끌려가고 했으면은 이 사람이 사법고시에 붙지 못했으면은 지금의 인생이 되지 않았다 이런 식의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합니다. 이게 전반적인 운세는 이렇게 봐갖고 하는데 황교안이 내년 운세는 전반적으로 어떤 세력이 와가지고 뜨는 운인데 그 운이 총선 이후에 확 이 사람이 뜨는 운이 와 있고 1월, 2월, 3월 때는 약간 한산하고 좀 짜증나는 일이 많다 이런 식의 운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 매몰차게 장성운이 오면요 의무적으로 뭘 하는 운이 있어요. 의무적으로 하는 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황교안이가 총선 이후에는 뭔가 당차게 해가지고 가고 그 이후부터는 신축년에도 자기 용신운이 왔고 이민년이 되면은 상당히 자기한테 관인상태가 좋은 운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대선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는 민주당의 지금 문재인 세력은 그 경제안에는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신축년에는 그 문재인이나 민주당이 이게 뒷문을 좀 열어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서서히 저기 하는데 그때는 때가 늦었죠. 이렇게 황교안에 대한 경제안의 운세를 이렇게 풀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